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 조용욱 센터장입니다. 시장은 계속 달라지는 게 없죠. 예상대로 2차 전지의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AI 쪽들, 로봇이랑 인공지능 쪽이 단기적인 수급들이 유출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군과 아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좀 붙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관련한 업종들 이제 더 확산이 돼서 IT 분야 쪽으로도 서서히 좀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팹리스 쪽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팹리스 쪽은 어제죠. 어제 LX 세미콘이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19%나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DBI텍 같은 종목들이 이 무거운 차트 패턴에서도 끌어올립니다.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상당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단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상단을 완전히 뚫어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형성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소형주들, 즉 시가총액 사이즈가 좀 작은 테마 성격의 종목들까지도 최근 들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상당 부분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큰 틀로 반도체가 관련 기업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약 4거래일 동안 큰 틀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순환 매가 한 바퀴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 바스켓 쪽에 속해 있는 수급들이 디스플레이도 이번 주 들어서 속속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외에 장비단의 기업들도 여러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죠? 오늘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에코프로의 신고가 마감입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에코프로의 휘청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긴 하죠. 분명히 문제긴 한데 생각보다 코스닥의 상승세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저조차도 사실 좀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좀 놀랍기는 한데 어쩌겠습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딴에서 사실 올해 기대할 만한 실적을 보여줄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수급들이 몰리는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더해서 작년보다 올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2차 전지밖에 없구나 라고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시장에 순응을 해야죠. 결국은 2차 전지를 배제하고 지금 시장을 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확실히 이제서야 수급이 돌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군은 아시겠지만 사이클에 아주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장 회복 조짐이 한번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시세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 두 업종 다 시장에서 배제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은 반복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버릴 수가 없죠. 두 산업은 대표적인 산업이 될 거니까요. 여기를 벗어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 지금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올 한 해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미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근 거의 3월, 2월 말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주구장창 한 달 가까이 추천을 드렸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루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과가 다 그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전력 반도체 관련한 K 이슈를 또 들고 나왔는데
KC 마침 때마침 운이 좋게 반도체 업종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한 번 정도 순환매가 돌았고, 결국 2차 전지가 이제 메인인 거는 확실하고요. 시장에서 메인인 건 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수급 주체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이 시스템 반도체 밸류 체인에 속하는 업종들로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이 계속된다면 두 마리 토끼 모두 시장에서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반도체를 잡아야 되느냐, 그냥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상단 뛰어넘는 좀 부담스러운 2차 전지 쪽을 잡아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공략주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 특히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됐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2020년도인가? 2020년도 때 아마 분할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8월도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솔브레인이 분사가 됐고, 아마 이 시기 때 인적 분할이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때 분사가 돼서 나온 게 바로 반도체 쪽,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이랑 엄밀히 말하면 이게 솔브레인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적 분할이 되면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일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일부 소재 쪽도 좀 떼어져 나갔고, 사실상 인적 분할된 상태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재료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해액 쪽이죠. 전해액 쪽을 다루는 솔브레인 홀딩스의 2차 전지 재료 쪽 매출 성장률이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2기 때,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0년, 21년, 22년입니다. 이게 34기가 2022년도고, 성장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1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솔브레인 쪽 매출은 연결 매출에는 안 잡히고요. 지금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분법에만 계상되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사실상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마리 홀딩스지 마리 지주회사지 사실상 사업회사나 다름이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이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브레인 홀딩스가 담당하는 게 지금 해외 파트 쪽입니다.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는 이해는 안 가는데, 글쎄요. 대놓고 요 정도면 솔브레인보다는 솔브레인 홀딩스를 밀어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소재 쪽, 특히 전액 관련한 쪽들은 해외 쪽 수요가 압도적이기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사실 아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솔브레인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시는 게 워낙에 반도체 소재 쪽으로만 시장에서 인식을 해왔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그동안 소외된 게 좀 강했었는데, 슬슬 바닥에서 좀 돌아서려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죠. 결국 홀딩스라는 이름을 붙여놔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지주사인 줄 알고 계시는데, 지금 결국 양극재, 그러니까 에코프로에서 넘어오는 수급들이 최근 들어서 동박이라든지 전해액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엔캠이라든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캠이라든지 WCP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양극재만의 단독 쇼는 좀 끝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뭐 아직은 IR을 많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실제 해외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생산 규모가 일정 부분 좀 베일에 쌓여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미시간, 그러니까 미국 미시간에 공장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이 있죠. 거기다가 삼성 SDI랑 GM이 이번에 합작 공장 짓는다고 얘기 나왔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전해액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는 좀 단순 지주사로, 이름 때문에 지주사로 평가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아직 2차 전지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게 없다. 거기다가 반도체 섹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정말 상승의 트리거가 좀 감지된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